1392년 고려의 하늘이 무너지려던 그 순간 한 사내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이성계, 그의 이름은 이미 전쟁터에서 창끝처럼 날카롭게 빛났지만 이제 그는 더 큰 칼을 뽑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위화도, 그 얼어붙은 강가에서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침묵 속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돌아간다.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말은 고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요동을 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백성의 굶주린 얼굴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던 걸까? 아니면 부패한 조정에 대한 분노가 그의 가슴을 찔렀던 걸까? 병사들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개경으로 향하며 내딛는 발걸음마다 땅이 진동했고 백성들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렸다. 이성계가 온다. 누군가는 그를 구원자로 불렀고 누군가는 반역자로 저주했다. 신진 사대부는 그를 새로운 희망으로 떠받들었지만 오래된 고려의 충신들은 이를 갈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념의 충돌이었고 시대의 갈림길이었다. 과연 그는 칼을 내려놓고 왕관을 쓸 수 있을까? 그가 꿈꾼 새 나라는 백성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피바람을 불러올 뿐일까? 이성계의 손에 쥐어진 창끝이 어디를 향할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사실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위화도의 강가를 스치며 내 얼굴을 때렸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병사들의 발소리는 얼어붙은 땅 위에서 무겁게 울렸다. 고려의 명령은 분명했다. 요동을 쳐라, 원나라의 잔재를 쓸어버리라. 하지만 내 손에 쥔 창은 무겁게만 느껴졌다.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 머릿속은 끝없이 그 질문을 되새겼다. 백성들은 굴줄이고 조정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우리가 왜 저 먼 땅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가? 장군, 이대로 가다간 병사들 절반이 얼어 죽겠습니다. 옆에서 말을 꺼니는 내 오랜 동료 이지란이었다. 그의 얼굴은 추위와 피로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나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낡았고 손은 얼어붙어 창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누군가는 신발조차 없이 맨발로 걸었다. 이들을 데리고 요동으로 간다면 적의 칼날이 아니라 이 매서운 바람이 먼저 그들을 죽일 터였다. 너라면 어찌하겠느냐, 지라나?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장군께서 백성을 살리려면 이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장군을 믿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시든.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백성을 살리려면. 그렇다, 내가 싸워온 이유는 언제나 그것이었다. 고려의 왕이 백성을 버린 지 오래였다. 우왕은 어린 나이에 조정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최영은 권력에 눈이 멀어 백성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나는 말을 멈추고 강가에 섰다. 얼어붙은 물 위로 병사들의 모습이 비쳤다. 그들 중 몇몇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에서 나는 굶주림을 보았다. 두려움을 보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믿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따르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장군, 날이 저물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엔 조준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책을 읽는 선비였지만 전장에서도 늘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요동으로 가면 우리 병력은 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돌아가면 조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피는 흐를 겁니다. 피라. 나는 중얼거렸다. 피는 이미 너무 많이 흘렀다. 내가 고려의 장수로 싸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는가. 그들이 내게 준 쌀 한 톨, 그들이 내게 건넨 물 한 모금이 내 손에서 피로 물들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조준, 너는 내가 반역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장군께서 백성을 살리려 한다면 그게 반역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새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썩은 고려가 아닌 백성이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그의 말이 내 결심을 굳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나는 병사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들어라. 우리는 요동으로 가지 않는다.
이 싸움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왕을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돌아간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개경으로 간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는 창을 땅에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그러나 곧 한 명이 외쳤다. 장군을 따릅니다. 그 목소리가 메아리치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소리를 높였다. 장군을 따릅니다. 백성을 살립시다. 그 소리는 강가를 뒤흔들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굴줄인 병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희망을 쥔 전사였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결정이 나를 반역자로 만들 것이란 걸 알았다. 조정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백성의 눈빛을 보니 나는 알았다. 이 길이 맞다. 질한 조준 병사들을 정비하라. 우리는 개경으로 간다. 내가 명령했다. 예, 장군. 그들은 곧장 움직였다. 병사들은 대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강을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물 위로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단호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개경에 도착하면 무엇이 나를 기다릴까? 칼이 나를 겨누겠지. 피가 흐를지도 모른다. 장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지란이 다가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백성을 위해. 우리는 발을 내디뎠다. 강을 건너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위화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고려의 장수가 아닌 새로운 길을 여는 자가 되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이 땅의 백성들이 내게 말하는 듯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살려내겠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개경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내 곁에 이들이 있고 내 앞에 백성이 있다. 고려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새 나라를 세우리라.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송이가 내 얼굴에 닿았다. 하지만 내 가슴은 뜨거웠다. 우리는 걸었다. 개경을 향해, 새 세상을 향해. 병사들의 숨소리가 바람과 섞였다. 그 소리는 마치 이 땅의 운명이 바뀌는 소리 같았다. 나는 창을 꽉 쥐었다. 이 창이 향할 곳은 요동이 아니다. 고려의 심장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 내가 꿈꾼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개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며 앞을 가렸고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위화도에서 내가 외친 말이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듯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간다. 그 말은 이제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념이 되어 있었다. 나는 말 위에서 앞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지평선 너머에 개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칼날일지도 혹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장군, 조정이 이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최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준이 내 곁으로 말을 몰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우려가 묻어 있었다. 최영이라 나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라 불리는 사내. 그는 나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동지였지만 이제는 적이 될 터였다. 그가 날 막으려 한다면 어쩔 수 없다. 칼을 들겠지. 조준은 잠시 침묵했다. 장군께서 칼을 드신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피가 더 흐르는 건 막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다, 조준. 하지만 썩은 나무를 베지 않고 새 싹을 심을 수는 없다. 내가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을에 멈춰 야영을 했다. 병사들은 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다. 나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말을 걸었다. 한 젊은 병사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야위어 있었다. 장군님, 정말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제 어미는 집에서 굶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너희 어미를 살리기 위해 내가 이 길을 간다. 약속한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님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거웠다. 이 싸움이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이 병사들, 이 백성들 모두가 내 어깨에 얹혀 있었다. 다음 날 개경이 가까워지자 소식이 하나둘 전해졌다.
채영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말, 우왕이 나를 반역자로 낙인 찍었다는 말. 나는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는 들었다. 조정이 나를 반역자라 부른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물었다. 한 병사가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저희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백성을 버린 건 저희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장군님을 따릅니다. 다른 병사들이 소리쳤다. 그들의 외침에 내 피가 뜨거워졌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경으로 간다. 썩은 조정을 뿌리째 뽑자.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개경에 도착한 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채영이 보낸 군사들이 성벽 위에 늘어서 있었다. 나는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갔다. 채영, 나를 보러 나오라. 내가 외쳤다. 잠시 후 성문이 열리며 채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성계, 내가 감히 왕명을 거역하고 이곳까지 왔느냐? 내 목을 베어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채영, 내가 말하는 왕이 누구냐? 백성을 굶주리게 한 어린 우왕이냐? 너는 그 꼭두각시를 위해 백성을 버렸어. 내가 소리쳤다. 닥쳐라. 너야말로 고려를 배신한 반역자다. 채영이 칼을 뽑으며 외쳤다. 고려가 백성을 배신한 지 오래다. 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너라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나를 노려보더니 말했다. 너와 나는 칼로 말해야겠구나. 그 순간 채영의 군사들이 움직였다. 나도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싸워라. 백성을 위해. 전투가 시작되었다.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함성이 개경을 뒤흔들었다. 나는 채영을 향해 말을 몰았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백성을 말하더니 결국 피를 부르는구나. 채영이 칼을 휘두르며 외쳤다. 내가 막지 않았다면 피는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창을 찔렀다. 우리의 무기가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그는 강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백성의 얼굴이, 그 병사의 어미가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창을 더 깊이 찔렀다. 전투는 길었다. 채영의 군사는 숫자는 많았지만 우리 병사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채영의 팔을 베며 그를 무릎 꿇렸다. 끝이다, 채영. 내가 말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이겼다, 이성계. 하지만 이 피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저주는 내가 감당하겠다. 백성이 살아남는다면. 나는 칼을 거두었다. 채영이 쓰러지자 그의 군사들은 항복했다. 성문이 열렸고 우리는 개경으로 들어갔다. 우왕은 궁에 숨어 떨고 있었다. 나는 그를 끌어냈다. 내가 왕이라더냐? 백성을 굶주리게 한 내가. 내가 물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를 폐위하고 새 왕을 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고려는 끝났다.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조준과 정도전을 불렀다. 장군,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정도전이 물었다. 그의 눈은 빛났다. 새 나라를 세운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내가 대답했다. 유교를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정도전이 말했다. 좋다. 너희와 함께 이 땅을 새로이 쓰겠다. 내가 약속했다. 개경의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뛰고 있었다. 고려의 잔재는 무너졌다. 이제 새 털을 닦아야 한다. 백성의 희망을 담은 나라를. 나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먹고 딸이 떠올랐다. 새 세상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백성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을 위해 나는 계속 걸어가리라. 개경의 아침은 차가웠다. 고려의 마지막 흔적이 무너진 그곳에서 나는 궁 앞에 서 있었다. 폐위된 우왕은 끌려갔고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속삭였다. 이성계가 나라를 바꾼다더라. 그들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굶주린 얼굴, 찢어진 옷을 걸친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싸움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였다. 장군,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새 왕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새 나라를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조준이 내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새 왕을 세워도 고려의 썩은 뿌리가 남아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는 새 나라를 세우겠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유교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공정함과 도덕이 이 나라를 지탱할 겁니다. 이번엔 정도전이 입을 열었다. 그는 책을 손에 든 채 나를 바라보았다. 좋다, 정도전. 내가 말하는 그 유교로 이 나라를 세우자. 하지만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다. 내가 말했다. 그날 나는 신하들을 모았다. 고려의 잔재를 지우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궁안의 대전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신진 사대부와 옛 충신들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고려는 끝났다. 백성을 버린 왕조는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격이 없다. 나는 새 나라를 세우겠다. 조선이라 부르자. 이 이름이 백성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내가 선언했다. 조선이라 정도전이 중얼거렸다. 좋은 이름입니다, 장군. 이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왕? 나는 그 말을 되새겼다. 왕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꿈꾼 적 없는 자리였다. 나는 전장에서 창을 들고 싸우는 장수였다. 하지만 백성을 살리려면, 이 땅을 새로이 하려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야 했다. 내가 왕이 된다면 백성을 위해 칼을 내려놓겠다.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불안한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한 노신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고려의 충신 중 하나였다. 이성계, 내가 왕이 된다면 고려의 100년 역사를 짓밟는 것이냐? 백성의 이름으로 반역을 정당화할 셈이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고려의 100년은 백성의 고통으로 얼룩졌다. 너희가 지킨 건 왕의 자리였지 백성의 배고픔이 아니었다. 나는 그 고통을 끝내려 한다. 내가 단호히 말했다. 그는 입을 다물고 물러섰다. 그의 눈엔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힘은 없어 보였다. 며칠 뒤 나는 왕위에 올랐다. 1392년 그날은 조선의 첫날이었다. 왕관을 쓰는 순간 내 어깨가 무거워졌다. 병사들의 함성, 백성들의 눈빛이 내 머릿속을 채웠다. 나는 대전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백성을 위해 움직인다. 첫 번째로 굶주린 자들을 먹여야 한다. 창고를 열고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라. 내가 명령했다. 전하, 창고를 열면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레 말했다. 재정이 백성의 목숨보다 귀한가? 굶어 죽는 백성이 없도록 하라. 그게 내 첫 번째 뜻이다. 내가 단호히 말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개경의 백성들에게 곡식이 나뉘었다. 거리로 나온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태조폐하. 그 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하지만 나라를 세우는 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정도전과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전하, 이 나라가 오래 가려면 제도가 필요합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관리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백성이 그 법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내가 대답했다. 공정함이라 전하께서 백성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이 나라의 뿌리가 될 겁니다. 정도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며칠 뒤 우리는 한양천도를 논의했다. 개경은 고려의 흔적이 너무 깊었다. 새 나라엔 새 땅이 필요했다. 한양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백성이 살기에도 나라를 지키기에도 좋습니다. 조준이 지도를 펴며 말했다. 좋다. 한양으로 간다.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내가 결정을 내렸다. 천도 준비가 시작되자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태조께서 우리를 위해 새 도읍을 만든다더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나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만났다.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폐하, 제 아들이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를 일으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앞으로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신하들과의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어떤 이는 옛 고려의 법을 살리자 했고 어떤 이는 모든 걸 새로 쓰자 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결정을 내렸다. 옛 것을 버리되 좋은 것은 남겨라. 하지만 무엇보다 백성이 중심이어야 한다. 내가 말했다. 전하의 뜻이 이 나라를 강하게 할 겁니다. 정도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양으로의 천도가 시작되자 나는 새 도읍을 꿈꿨다. 백성이 웃으며 사는 곳, 아이들이 굶지 않는 곳.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내가 세운 이 나라는 과연 오래 갈까? 신하들의 충성, 백성들의 믿음, 이 모든 걸 지켜낼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궁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다. 별이 빛났다. 그 빛은 마치 백성들의 눈빛 같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나라를 지키리라. 백성을 위해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하지만 앞으론 더 큰 시련이 기다릴 것이다. 나는 그 시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새 나라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새 희망의 시작이었다. 나는 말 위에서 백성들의 행렬을 보았다. 그들은 짐을 지고 아이들을 데리며 개경을 떠났다. 그들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엔 기대가 담겨 있었다. 태조께서 우리를 새 땅으로 데려가신다더라. 그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내 귀에 닿았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이 나라를 세웠다. 조선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지만 이 길이 끝이 아닌 시작이란 걸 알았다. 천도가 끝나고 한양의 궁이 세워졌다. 나는 새 도읍의 중심에 서서 백성들을 내려다보았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이곳은 내가 꿈꾼 땅이었다. 백성이 굴지 않고 전쟁의 칼날이 닿지 않는 곳. 하지만 왕관을 쓴 자로서 나는 알았다.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려면 내가 더 단단히 이 나라를 다져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나는 백성들 사이로 내려갔다. 한 농부가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폐하,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배고프지 않을까요? 그의 손은 흙으로 거칠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너희가 배고프지 않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내가 약속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폐하를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백성들의 믿음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궁으로 돌아와 나는 신하들을 불렀다. 조선의 기틀을 완성할 때였다. 이제 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관리들을 뽑아야 한다. 백성이 공정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말했다. 전하, 과거제를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력으로 관리를 뽑아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이 제안했다. 좋다. 실력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하지만 그들이 백성을 잊지 않도록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 내가 대답했다. 전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조준이 고개를 숙였다. 법을 세우는 일은 치열했다. 신하들은 밤늦게까지 논쟁을 벌였다. 어떤 이는 고려의 법을 살리자 했고 어떤 이는 모든 걸 새로 쓰자 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결정을 내렸다. 옛것을 버리되 백성에게 이로운 건 남겨라. 공정함이 이 나라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말했다. 전하의 뜻이 조선을 강하게 할 겁니다. 정도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며칠 뒤 나는 백성들에게 법을 알렸다. 한양의 거리에 모인 그들은 내 말을 들었다. 이 나라의 법은 너희를 위해 있다. 관리들이 너희를 억누르지 않게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외쳤다. 백성들이 환호했다. 태조폐하. 그 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나는 그들을 보며 다짐했다. 이 나라가 백성의 것이 되도록 하리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림자가 있었다. 조선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하들 사이엔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 특히 내 아들 방원이 걱정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신하들을 살폈다. 어느 날 그가 내 앞에 섰다. 아바마마, 정도전이 너무 큰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방원, 정도전은 이 나라를 위해 힘쓴다.
내가 그를 의심한다면 나를 의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단호히 말했다. 아바마마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방언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엔 야망이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아들이 언젠가 내 뜻과 다른 길을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를 믿고 싶었다. 방언, 이 나라는 너희가 이어가야 한다. 내가 세운 이 기틀을 무너뜨리지 마라. 내가 말했다. 예, 아바마마. 그는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조선은 점점 안정되었다. 백성들은 한양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농사와 장사가 살아났다. 나는 그들을 보며 뿌듯했다. 하지만 가끔 위화도에서 병사들과 함께했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뜨거운 마음이 아직 내 가슴에 남아 있었다. 어느 밤 나는 궁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다. 별이 빛났다. 그 빛은 내가 처음 조선을 꿈꾼 날과 같았다. 나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최영과 싸우고 백성을 위해 칼을 들었던 그 모든 순간이 이곳으로 나를 데려왔다. 전하, 어찌 이 밤에 밖에 계십니까? 조준이 다가와 물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는지 백성들이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대답했다. 전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으니 백성들은 행복할 겁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가 말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 조준. 이 나라는 아직 단단하지 않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어가야 한다. 내가 말했다. 그 말을 하며 나는 방언을 떠올렸다. 그리고 정도전을. 그들 사이의 갈등이 언젠가 이 나라를 흔들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었다. 내가 세운 이 나라가 백성들의 손에서 오래도록 빛나리라는 것을. 며칠 뒤 나는 백성들과 다시 만났다.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폐하, 배고프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미소가 내 가슴을 채웠다. 너희가 배고프지 않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선 보람이 있다. 내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방언을 다시 불렀다. 방언,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나라를 잘 지켜라. 백성을 잊지 마라. 내가 말했다. 예, 아바마마.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았다. 이 나라가 내 손을 떠난 뒤 어떤 운명을 맞을까? 조선은 이제 내 손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한양을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나라를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땅이 백성의 자부심으로 남기를 바랐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새날이 오고 있었다. 나는 궁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백성을 위한 길은 아직 멀다. 하지만 나는 걸어갈 것이다. 조선을 위해, 백성을 위해, 내가 꿈꾼 그 세상을 위해.